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는 다른 조들보다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자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다 보니까 한번 잘 들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왜 마약을 주제로 잡았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미디어상의 마약 콘텐츠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영화 독전의 경우는 15세 이용가임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여하는 장면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5세 이용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즐길 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 학생들이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글에 이런 은어를 검색하면은 또 이렇게 SNS에서도 많이 뚫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SNS를 접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학교에서 유행을 따라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두 명의 일반 청소년 중에서 한 명이 SNS를 보고 마약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한번 마약을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반 청소년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볼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학생이 마약을 접하게 되니까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 범죄 사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약 청소년이 고3이 성인 음반집을 고용해서 2억 원대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사서 여중생이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 수는 2012년에는 불과 38명이었지만 작년 2022년에는 481명으로 백분율로 따지면 1198%가 중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한 반이 마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10년이 지나니 두 학년이 마약을 하고 있는 수치와 같은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정책을 제안할까요? 우선 마약 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로폰 투약 여중생은 이러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딱 마약을 2번 했는데 망상과 피부 간지러움 등 금단 증상에 시달렸다고 했는데요. 병원 치료가 아니었다면 계속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또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쌀국수 뚝배기라는 드립을 만든 로버트 할리씨인데요. 이분조차도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투여했고 이제 어느덧 마약에 손을 떼가지고 이렇게 토론장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한국 마약치료병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천에 이미 있는 포천병원의 마약치료센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내 학교에 출장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위험하다 예방을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요. 또한 마약을 하고 온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좀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축구, 농구와 같은 취미생활을 접하게 해서 마약에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은 혼자서는 포기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심리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포천병원 병원장님께서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마약 근절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말과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까지 옮겼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약 사범 법률 제정 및 처벌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왼쪽에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망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은 저희가 생각하는 개편안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 사용을 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저희도 마약 발생 알림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가 발생했을 때 앱을 통해서 알림을 보내고 판결 시에 어떤 수위의 판결을 받았는지 알려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이 심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 뉴스 안에서도 간단하게 마약 시사 코너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내 마약 관련 콘텐츠를 제시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번주 기사였는데요. 방통위에서는 예산 2,364억 원을 들여서 마약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전은 15세 영화였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8세로 이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와 전문가들이 여러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서 18세라는 이용만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약 은어를 검색했을 때 필터링이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포털 사이트가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과제는 마약 치료센터에 관한 경우에는 심사를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상담가와 의료진이 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센터가 생길 경우에 마약 사범이나 그런 부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포천 시민들의 여론을 먼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률 제정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하고요. 법률의 강화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어두운 이 세상이 언젠가 이렇게 밝게 될 날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 마약 예방 발표를 한 포천고등학교 이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